자, 봅시다. 채점 집에 가서 하고 알아서 하고 이따가 보세요. 보면 이제 아까 두 명한테 내가 얘기했지만 선생님 방식은 이제 우리가 고3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순서대로 나가지 않을 거야. 그 대신 기반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내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을 내용 정리를 해나갈 거야.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하되 선생님이 써준 거 이제 설명하면서 써주는 내용을 이제 자꾸 옮겨 적으세요. 그러다 보면 단원별로 쌓이게 되어 있어. 봐봐, 문제가 단원별로 안 나오잖아. 모의고사 문제는 그렇거든. 우리 이걸 준비하는 거잖아, 지금.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원에 이제 상관없이 이제 깔끔하게 딱 떨어지게 나는 1단원부터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들 먼저 준비하고 세세한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굵직한 선을 획을 그어 놓자라는 것이죠. 다행히 1번 문제가 생명현상의 특성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생명현상의 특성부터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뭘 생물체라고 할 거냐. 야, 생명현상의 특성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볼까? 뭐 있었지? 첫 번째. 세포 구조여야 된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그지?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뭐죠? 세균이. 그죠? 생명체잖아. 그죠?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있어요? 물질 대사를 하더라. 물질 대사에는 니네 잘 아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잖아. 동화작용은 주로 이제 우리 대표적인 게 어디죠? 엽록체, 뭐 단백질의 합성, 포도당의 합성, 뭐 이런 것들, 광합성 이런 것들 있죠. 이화작용은 뭐가 있어? 호흡. 어디서 하지?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 그래서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는 거. 동화작용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야, 물질 대사의 핵심 포인트 뭐야? 한 단어. 뭐 있죠? 효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을 하니? 자체 효소. 우리가 이 자체 효소가 없는 애가 있지? 누구야? 바이러스. 그래서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 하잖아. 그래서 그게 무생물적인 특성이잖아. 자체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질 대사는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된다? 효소가 있어야 된다. 근데 효소가 하는 일이 뭐냐? 그 반응에 뭐를?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는 그런 애다. 뭔지 알아? 이거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자, 우리 흡열 반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지, 여기서 이렇게 반응이 되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무기물이, 여기 유기물로 동화작용이 일어나잖아. 그런데 실제로 반응은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고개마루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거 고1 때 배웠잖아. 이만큼을 우리는 뭐라 그래? 활성화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효소를 쓰게 되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 갖고 금방 유기물로 진행이 되더라라고 하는 게 효소가 하는 일이다. 이 효소가 없으면 이런 반응이 잘 안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효소가 있어야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 그걸 우리는 생명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뭘 해야 되니? 세 번째, 생식을 해야 되는 거죠. 생식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세균 같은 경우는 뭐를 하지? 분열법을 하죠. 분열법. 우린 이걸 뭐라 그래?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등생물 같은 경우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장도 하고 그 다음에 정자난자 만드는 생식도 하잖아. 세균은 어때요? 분열법 자체가 그냥 생식인 거잖아. 그죠? 분열법 자체가 생식인 거잖아.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이지. 그런데 세균은 이런데 바이러스는 어떠니? 바이러스도 이 생식 비슷한 걸 하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증식이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자기증식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이콜라이라고 하는 대장균이 있어. 대장균에 여기 이제 박테리오페이즈라고 하는 바이러스 계열이 얘가 이렇게 간다 그랬죠?
여긴 DNA를 갖고 있는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있다 그랬죠. 가서 띠리리리리리 가가지고 딱 바이러스 대장균에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저 노란색의 내장을 집어넣는, 내장이 DNA잖아. 이걸 집어넣는다고. 껍데기는 바깥에 놔두고 이걸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를 복제하는 거예요. 얘를 똑같은 걸 DNA를 복제를 해갖고 여 안에서 막 빨간색, 노란색 막 복제하는 거야. 노란색 하나는 들어있고 계속 여기서 재료를 얻어가지고 빨간색을 이런 식으로 복제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대장균을 죽이고 거기서 재료를 만들어갖고 여기 껍데기를 만들어갖고 왕창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야. 이런 걸 우리는 자기증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쨌든 생식 비슷한 거 자손을 늘리긴 해, 바이러스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숙주세포 내에서. 자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숙주세포의 효소를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자기증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숙주를 파괴하고 자기가 껍데기를 만들어갖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생식 비슷한 자기증식이라는 표현을 한다. 니네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바이러스는 분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한다. 이런 말이 나와. 틀린 말이야. 자기증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고는 좀 다릅니다. 니네 세포 분열은 뭐니? 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핵이 분열하면서 세포질까지 분열해가지고 두 덩어리로 나눠지는 게 세포 분열이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방식이 조금 다르다. 근데 어쨌든 생식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은 생물적인 특성이잖아. 자손을 번성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양쪽성의 뭐 생물적인 특성도 있고 무생물적인 특성을 갖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가 나오니? 적응과 진화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적응 진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돌연변이가 생기더라고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난리잖아요. 처음에 베타, 감마, 오미크론 뭐 이렇게 나오죠. 오미크론이 그 알파벳의 O야, O. 그게 오미크론이라 그래.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서 O를 오미크론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 매기려고 한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바로 그런 일종이다.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응과 진화에 관련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자극과 반응이 있지. 니네 미모사 이파리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탁 건드리면 탁 오물이잖아요. 이거 자극과 반응이야. 그죠? 자극과 반응 많죠? 우리 옆에 친구 옆구리에 쿡 찌르면 쿡 이렇게 반응하잖아. 이거 자극과 반응이라고. 이런 것들 생명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유전 있죠, 유전. 유전은 할게요. 적응과 진화에서 금방 얘기했죠. 유전도 써야 되는구나. 유전. 아까 얘기했던 돌연변이가 여기 들어가겠네. 유전에 관련된.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니? 항상성.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항상성은 많이 했었잖아요. 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체온 조절이 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체액을 조절하는 삼투압 조절이 있었지. 그래서 체온 조절할 때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작동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 조절도 알아야 되지. 뭐 있었어?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거 있죠. 알도스테론. 그래서 우리 몸에 삼투압 조절해 주는 거. 그래서 나트륨, 그죠? 오줌에서 오줌이 뭐 우리 몸이 만약에 예를 들어 삼투압이 높아진다. 삼투압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지? 우리 몸이 짜진 거야. 자기 전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고 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 있겠지. 혈액이 체액이 진해졌지. 이런 상태를 삼투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흡수해야지.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혈관이 뚱뚱해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굴이 모여라 꿈동산이 됐어. 엄청 커진 거지. 얼굴이 팅팅 붓는 거죠. 자기 전에 뭘 먹으면 얼굴이 붓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고혈압 환자들한테 짜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도 일맥상통합니다. 짜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오줌으로 나가야 될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물이 재흡수가 돼버리는 거야. 혈관 안으로 물이 뺑뺑이 들어오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이 뺑뺑해져. 혈압이 높아져. 근데 아침에 또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을 하죠. 밤에 자기 전에 뭘 먹고 아침에 또 몸을 위해서 운동을 해. 그러면 이뇨작용이 활발하니까 아침에 똥이 마려. 화장실 가서 앉아서 똥 싸요. 힘을 줘. 어떻게 돼? 뇌혈관은 되게 얇거든.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똥 싸려고 힘주니까 어떻게 해? 뇌가 터져버리는 거야. 뇌출혈인 거야. 그래서 화장실에서 바지도 못 올리고 쓰러져갖고 119 실려가고
처참한 환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짜게 먹으면 혈관 안에 혈액이 삼투압이 높아져서 오줌으로 나가려고 하는 물을 ADH가 분비돼가지고 재흡수하는 거지, 물을. 이게 우리 몸의 삼투압 조절. 그러니 혈압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 뇌혈관이 빵. 그래서 혈압이 높은 사람들 화장실에서 똥 쌀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입 벌리고 싸라 그랬죠. 입 벌리고 힘 줘봐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으아, 안 올라와요? 입 다물고 힘 줘봐. 여기 올라와. 잘못하면. 왜 혈압이 있다. 그럼 화장실에 똥 쌀 때 입 벌리고 싸라. 그렇죠? 그랬더니 시켰더니 입 벌리고 싼데 선생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눈도 감아봤대. 그런 애가 있었어. 실험 정신이 투철한. 입 벌리고 싸라 그랬더니 눈도 감고 귀도 막아봤대요. 그러니까 모든 감각기관을 다 받고 그러니까 코로 냄새가 엄청 나더래. 자기 똥냄새가 그렇게 심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항상성이다. 그래서 체온 조절하는 거랑 체온 조절하는 거랑 삼투압 조절. 또 뭐 있죠? 이런 것들은 너무 쉽기 때문에 니들 너무 잘 알잖아. 혈당량 조절하는 거. 혈당량 조절하는 거의 핵심이 뭐죠?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 기억나? 알파세포하고 이자에 랑게란스 섬에 알파세포하고 베타세포가 있잖아. 알파세포에서는 누가 나와?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지요. 그 다음에 베타세포에서는 누가 나와? 인슐린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 글루카곤하고 인슐린이 어디에 가서 작동을 하지? 얘는 분비기관은 알파세포, 베타세포잖아. 근데 얘네들이 작동하는 표적기관이라 그러죠. 어디 가서? 간세포에 가서 반응을 하잖아. 간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니? 간에서 포도당,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혈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가 뭘로 바뀌죠?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다당류로 바뀐다. 이렇게 됩니다. 글리코젠으로 바뀌. 야, 간에 왜 글리코젠으로 저장할까요? 사실은 이거 다 일리가 있는 거야. 만약에 간에 포도당으로 저장하잖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 포도당이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글로 물이 들어버려. 간 터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고분자로 저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삼투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나중에 이제 화투 같은 데서 이제 배우는데 그런 원리가 들어있어. 그래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돼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애가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더라. 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이렇게 가면 뭐죠? 글루카곤 있죠. 알파세포에 나오는. 그래서 혈당이 부족할 때 글리코젠을 갖다 글루카곤에 의해 가지고 혈당으로 녹여내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혈당 0.1% 혈당을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항상 일정하게 특정한 값을 유지해야 돼. 그런데 갑자기 올라갔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밥 먹었어. 밥 먹고 30분만 돼도 혈당이 훅 뛰어. Y축이 혈당이거든. 뭐 시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식사를 해갖고 혈당이 훅 올라가면 이거 항상성으로 조절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누가 작동해? 인슐린. 혈당이 떨어져. 자, 여기 이제 갑자기 떨어진다. 여기 누굴까요? 운동을 심하게 했어. 그래서 혈액에 있는 혈당을 써버린 거야. 혈당이 뚝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돼? 올려야죠. 자동으로 올리려면 여기 누가? 글루카곤이 또 작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슐린하고 글루카곤은 어떤 작용? 서로 기량작용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기억나죠? 항상성 중에 기량작용 말고 또 하는 거 뭐 있죠? 하나 또 있지. 기억나는 거. 중요한 거 있죠. 뭐 있냐? 기억 안 나? 웬만한 호르몬들이 특히 뇌하수체가 관여하는 그런 호르몬들이 그죠? 음성 피드백이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어디에서 간내 시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 우리 대표적인 애가 누구죠? 갑상선, 갑상샘. 그래서 갑상샘에서 만약에 누가 나온다?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오죠. 얘는 뭐를 하는 애야?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애지. 얘 원료가 누가 포함돼 있어? 아이오딘이 포함돼 있어. 그래서 이 갑상샘 질환 같은 거 예방하려면 아이오딘이 풍부한 미역 같은 거 먹어주면 좋아요. 미역.
그지? 미역 속에 아이오딘이 많거든. 그래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더라. 이 티록신이 뭐예요? 물질 대사 촉진하면 나중에 체온도 올려줘. 막 그런 거야. 그럴 때 이게 노란색으로 썼으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 얘가 간내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이렇게 여기에 TRH라고 하는 방출 호르몬, 릴리스 호르몬이야. 그래서 RHI. 얘 방출 호르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 TSH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는 stimulate, 그러니까 자극 호르몬이야. 그래서 여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돼. 이거 니네 잘 알아야 돼. 방출 호르몬은 간내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거야. 분비기관이 여기야. 작동하는 표적기관이 뇌하수체인 거야. 뇌하수체에서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가 분비되는 거야. 이게 분비기관이야. 이게 작동을 어디 가서 해? 갑상샘 가서 해. 갑상샘에서 티록신을 분비해. 그러니까 분비기관은 갑상샘이야. 티록신은 어디서 가서 작용해? 근육이나 조직세포에 가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나 조직세포가 표적기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호르몬은 어떤 특성이 있어? 분비기관하고 표적기관이 다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TRH하고 TSH하고 티록신, 이 티록신이 가서 어디에? 근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직세포 가서 물질 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작동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티록신이 혈중 농도가 적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 적다고 가서 쫑알대는 거야. 적다고 쫑알대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많게 나오게 하는 거야. 많게 나오게 하는 거야. 얘 자극 많이 받아서 많이 나오는 거야. 자, 너무 많아졌어. 너무 많아졌어. 그럼 너무 많다고 이제 또 쫑알대는 거죠. 많다고 쫑알대. 많다고 쫑알대. 그럼 얘가 줄겠지. 얘가 줄겠지. 그럼 자극 조금 받겠지. 줄겠지. 특정 기준을 놔두고 그 기준이 넘어서면 많다고 얘기해서 줄이고 너무 적으면 적다 그래갖고 늘리고 그래서 일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항상성 중에 뭐라고 한다? 음성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게 인슐린하고 글루카곤. 너무 높으면 줄이기만 해. 인슐린은. 너무 낮으면 높이기만 해. 이건 글루카곤이야. 이렇게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길항작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음성 피드백 작용하고 길항작용을 묶어가지고 우리는 생물의 항상성이다. 생명체가 생명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예들이 있다. 이렇게. 뭐 이걸 다 정리할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 느낌으로 알아두면 돼. 그래서 니네 이제 1번 문제로 만약에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또는 일반 세균하고 바이러스의 차이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3월, 6월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꾸 9월로 갈수록 1번 문제가 어려워. 만만치 않게 생명현상의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간과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문제 풀 때마다 니네 모의고사 볼 때마다 나오는 매번 돌아가면서 나오거든. 3월 달에 물질대사 나왔으면 4월 달 고사에는 뭐 생식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6월 고사에서는 저온과 진화 파트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수능에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종합적으로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 어떤 게 나왔었냐면 이런 게 한 번 나온 기억이 나요. 뭐야? 니네 잘 아는 파리지옥. 파리지옥 뭔지 알죠? 끈끈이 이렇게 있는 거. 그래갖고 생긴 모습이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달려있고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에 막 선모가 나 있고 여기에 이제 냄새가 쿰쿰한 냄새가 나고 끈적끈적해. 그래갖고 뚜껑이 달려있어. 파리가 냄새 맡고 여기 와갖고 탁 들러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 확 붙어가지고 옴싹달싹 몰라면 얘가 탁 닫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먹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 파리지옥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자, 파리지옥은 어떤 상황이야? 질소가 부족한 척박한 환경의 토양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기역 이렇게 해서 밑줄 그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리지옥이 서식하더라. 파리지옥이 뭐를 하냐면 니은 쿰쿰한 냄새를 풍긴다. 그 다음 디귿 여기에 끈끈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파리를 유인해서 파리를 붙여버리는 거죠. 붙는다. 그래서 니을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여기를 오랜 시간 녹여가지고
녹여서 단백질을 녹여가지고 영양분을 섭취한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고 해봐. 그러면 이 설명에 사실은 웬만한 생명현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 그어놓고 밑줄이 매번 달라. 밑줄 그어놓고 여기에 이제 1, 2, 3, 4, 5, 6, 5번까지 해가지고 다른 예를 써주는 거야. 다른 생명들의 예를 써도 그거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 여러분들 질소가 부족한 척박한 토양에서 얘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이 날라다니는 놈 잡아서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어찌 보면 적응이지. 적응과 진화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쿰쿰한 냄새를 풍겨갖고 유인하는 거야. 뭐예요? 자극과 반응 쪽이지.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 끈끈이 파리. 이거 이렇게 끈끈한 거 이렇게 내가 와서 접근해서 건드리면 탁 달라붙어. 이것도 일종의 자극과 반응하고 비슷한 거죠. 아까 얘기했던 미모사 건드리면 탁 오므리는 거랑 비슷한 거죠. 녹여서 영양분. 뭐야? 물질대사지. 물질대사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 놓고 어디에 밑줄 긋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명현상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의 예들을 하나씩 알아둬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세포 구조인 건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 대표적으로 이제 누구하고 비교해 봐야 돼? 바이러스하고 비교해 봐야 돼. 바이러스는 아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이렇게. 박테리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랬지. 그래서 사실은 얘는 뭐하고? 이렇게 들어있다고. 여기엔 누구하고 누구만 있어? 핵산이 들어있고요. 핵산의 DNA, RNA잖아. 그 다음에 뭘로 이루어져 있어? 단백질 껍데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건 세균하고 전혀 다르지. 세균은 막도 있고 또는 세포 벽도 있고 그 안에 세포 미세 구조들이 들어있잖아. 리보솜, 소포체 뭐 이런 것도 들어있는데 얘는 세포 기본 구조가 없어. 그냥 핵산하고 단백질 껍데기만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 단백질 껍데기를 녹이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이러스 치료제가 저런 거야. 핵산을 제거하거나 단백질 껍데기를 제거해버리면 그래서 그 단백질 껍데기가 대표적으로 녹는 게 어떤 거야? 알코올이야. 그래서 우리 저기 어디 가게 같은 데 들어가면 알코올 소독제 바르잖아. 그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알코올이 바로 저 단백질 껍데기를 녹여버린다. 저 단백질 껍데기를 녹여버리면 이게 뭐라 그래? 무력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TV 볼 때 맨날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림이 나오잖아. 이렇게 울퉁불퉁한 거. 그 껍데기를 알코올이 녹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무력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손소독제를 바르는 거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정도는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러면 1번 봐보자. 1번 너무 쉽잖아. 강아지, 생명체죠. 강아지 로봇은 생명체는 아니죠. 간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죠. 기억 맞습니다. 나는 이게 무슨 세포 분열을 하냐?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물질대사 거짓말. 어떤 학생들이 건전지 넣잖아요. 그 물질대사를 보지 않습니다. 뭐가 없어? 효소가 없지. 효소가 없어. 물질대사는 항상 누가 따라야 돼? 자체 효소가 있어야 돼. 바이러스는 자체 효소가 없어. 그래서 뭘 한다? 활물기생을 하죠. 들어봤니? 활물기생. 살아있는 생명체에 붙어 사는 거야.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린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숙주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숙주라고. 아까 여기 대장균이 숙주인 거야. 코로나19는 우리가 숙주인 거야. 사람이 숙주인 거야.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 숙주를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자기 증식을 하는 거야.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이 확산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고 쉬운 문제니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능형으로 정리하려면 최소 못해도 이 정도의 내용은 꿰고 있어야 된다. 매번 나올 때마다 하나씩 바뀐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질병 또는 뭐라 그래? 질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질병의 종류를 굵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니? 감염성 질병하고 감염성 질환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비감염성이 있죠. 니네 대표적으로 감염성 질환 뭐 있어요? 세균, 바이러스, 곰팽 이렇게 있잖아.
균에 의한 거 뭐 있어요? 세균에 의한 거 대표적인 게 뭐 있니? 세균. 바이러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코로나도 있지만 감기잖아.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조류 독감 이런 것들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한 거지. 세균에 의한 거 뭐 있어요? 균. 뭐 있니? 파상풍 뭐 이런 것도 파상풍균이죠. 못 같은 데 찔리면 다리 절단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균 뭐 있지? 폐렴균. 폐렴도 균에 의한. 요새는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도 있어.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폐렴 오잖아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폐렴은 바이러스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곰팡이 뭐 있죠? 니네 가끔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뭐예요? 무좀. 우리가 무좀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건 세균이라기보다는 곰팡이의 일종이야. 그러면 얘네들 치료제가 중요하지. 치료제는 뭐예요? 얘 항생제라 그래. 얘는 항바이러스제라 그래야 돼. 이 무좀균은 곰팡이니까 진균제라 그래야 돼. 이렇게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균성하고 바이러스성은 약이 틀리다. 그죠?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고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고 곰팡이는 항진균제다. 치료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균들이 어떤 병들을 일으키는지는 몇 개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감염성. 옮지 않는 병들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제 뭐예요? 성인병이지. 성인병 중에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거 뭐 있죠?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얘들아, 대사성 질환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뚱뚱해져서 생기는 거야. 비만. 뭐뭐 있어? 고지혈증. 또 뭐 있죠? 고혈압. 또 뭐 있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 당뇨병 뭐 이런 거 있죠. 대표적인 대사성 질환이야. 대표적인 대사. 최근에 무슨 뭐 통풍 이런 거 있어요. 통풍은 바람만 닿아도 아프대요. 그래서 되게 아프다 그래갖고 바람 풍자를 써서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증할 때 통자 쓰고 이거는 아미노산 일종의 대사가 안 돼갖고 요산이 막 이런 관절 같은 데 손끝에 막 쌓이는 거야. 그래갖고 아프대요. 붓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저기 많이 먹으면 걸리는 거야. 치맥 많이 먹으면 걸려요. 또 돼지고기 같은 거 너무 많이 먹어도 걸리고 맥주 많이 먹어도 걸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비만이 1차적으로 원인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옮겨 안 옮겨? 안 옮겨. 고지혈증 뭐예요? 지방이 혈액에 많아갖고 끈적끈적하거나 막 그래갖고 혈관을 막히게 하는. 그래서 나중에 혈관 동맥이 이렇게 경화되고 딱딱해지고 동맥경화증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혈압이 높아져서 혈관 어딘가가 터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죠. 그런 병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고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기에 이제 좀 더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을 물어보는 이제 병명들이 나와. 여기 아까 얘기했던 폐렴도 나오고 무좀도 나오고 여기 감기도 독감 나오고 조류독감 같은 거 나오고 코로나19도 나오고 이런 거 나와가지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포함관계 이런 거 물어볼 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네 치료제도 알아둬라. 이름을. 일단은 굵직하게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를 해놓으면 다음번에 문제 풀 때 또 이 내용이 나오면 거기다 덧살을 붙이는 거야. 이게 수능 공부 방식이야. 그렇지 뭐 지금부터 또 내신 준비하듯이 뭐 1단원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순서 없이 그냥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선생님하고 몇 번 반복이 되면 웬만한 애들은 들어가 있어 노트에. 그러면 이제 니네는 계속 모의고사 문제 기출문제를 풀면 돼. 풀면서 메꿔나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니네 이제 신경전도, 근육, 이쪽 근수축 이거 계산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네 이번 기말고사 때 범위에 들어갔던 유전 이거는 지금부터 한 문제씩 쭉 꾸준히 문제를 풀어가면서 터득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그래서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선생님 방식이 오늘 1단원 내용 정리한다 그래갖고 지금 벌써 1단원이 아니잖아. 막 툭툭 넘어갔잖아. 죽으라고 1단원 해가지고 생명현상의 특성 해놓고 거기 문제 풀고 그럼 쉽지. 근데 니네들처럼 공부했다가는 그 다음 2단원 하면 1단원 잊어버린다. 그럼 저쪽 뒤에 이제 저 항상성 좀 가봐. 앞에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이래갖고 수능 시험 어떻게 보려고. 매번이 반복해야 돼. 매번이 전체
생명과학원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유전 문제는 지금부터 슬금슬금 건드려 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 나가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죠. 많은 양을 한꺼번에 하루에 다 하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6월쯤 됐을 때 4월, 5월, 6월 그쯤 됐을 때는 생명과학원이 내 머릿속에 몸에 딱 한 덩어리가 들러붙어야 돼. 이게 핵심인 거지. 절대 지금 단원별로 할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단연간 해본 걸로는 이게 맞는 시험 준비 방법이야. 너네는 정시 준비를 하는 거고 수능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합시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어려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선생님 저는 책 한 권 해가지고 처음부터 하고 싶어요.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정확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내신할 때나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뭐 이런 식으로 범위 정해서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수능 문제 절대 순서대로 안 나오잖아. 이런 거라고. 중요한 거부터 미리 듬성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몰랐던 거 메꾸고 그럴 필요는 있어.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외우는 거야. 중요한 것들이 외워지는 거죠. 이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제 그걸 할 거야. 그래야지 점수가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이제 수능 실전반에 들어가면 뭐 한다? 모의고사 문제 갖다 놓고 이렇게 두꺼운 3천 문제를 풀어야 돼. 그걸 반복해서 풀다 보면 니네들이 이제 출제자들이 뭘 물어보는지를 알게 돼. 그러면 지금까지 필기해 놓은 거는 이제 보조 재료인 거야. 니네가 이걸 필기를 했기 때문에 니네 머릿속에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30분 딱 재가지고 1분부터 20분까지 문제 쫙 푸는 거야. 그럼 거기서 또 문제 막히는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니요. 개념을 몰라서 막혔다. 그러면 그 개념을 다시 노트에다 정리하고 추가로 돼 있는 거, 안 돼 있는 거 노트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 머릿속하고 노트하고 연동을 시켜놓는 거야. 그래놓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리 봐봐. 이런 정리는 시험을 풀기 위한 정리라는 거지. 그치? 내신처럼 정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핵심이야. 마치 오답 노트처럼 그쪽 파트를 정리를 해놔야 돼. 그리고 실전에 이런 걸 물어봤어. 아까 얘기했죠. 효소 얘기 들어가야 되고 뭐 아까 자기 증식인데 바이러스는 세포 분열을 해서 자기 증식을 한다. 세포 분열이라는 말이 틀린 거야. 얼핏 보면 맞은 것 같잖아. 세포 분열을 통해서 자기 증식을 한다. 니네 대부분 맞아 이렇게 얘기해. 세포 분열이란 말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문제 풀면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책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니까. 선생님이 단연간 경험을 통해서 기출문제에서 나온 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거고 니네들이 문제 풀다가 그런 단어들이 나오고 이거 틀렸어. 맞았어. 근데 그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그러다 보니까 기억 니은은 잘 확실하게 했는데 디귿을 잘 모르겠는 거야. 디귿을 못 골라내면 틀릴 확률이 높은 거거든. 이게 이제 고2 문제랑 고3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고3 문제는 풀다 보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개념이 명쾌해야 돼. 근데 그런 개념이 명쾌한 부분이 책에 잘 안 나와 있어. 일반 책에 정리가. 그래서 니네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고 정리를 해야 돼. 이 작업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우리가 세 번째 딱 보니까 물질대사란 말이 또 나왔네. 자, 3번에 물질대사. 자, 우리 메타볼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런 영어 단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대사 가장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자체 효소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니네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거야. 이 바이러스가 생명체가 아닌 게 자체 요소가 없어. 그래서 바이러스를 생명체라고 하지 않는 거야.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뭘 한다 그랬어 아까? 활물 기생을 한다 그랬죠. 누구를 기생 생활을 하니까 그죠? 맨날 니나노 노래 가야금 뜯으면서 노래하는 기생 생활을 하죠. 그 기생이 아니야. 뭐야? 숙주의 효소를 활용해 갖고 숙주의 영양분을 뺏어 먹어 버리는 거야.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숙주가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물질 대사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뭐야? 동화작용이 있어.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야.
또는 뭐 요소의 합성이야. 뭐 단백질 합성이야. 우리 몸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합성들이 일어나잖아. 무슨 합성 나오면 다 동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은 어떻게 되는 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여기 보통 무기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유기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무슨 반응이야? 흡열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는 뭐 수능에서 잘 다뤄지지 않지만 얘가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 그랬지. 이게 활성화 에너지지. 근데 자체 효소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쉽게 넘어간다 그랬지.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쉽게 넘어간다. 근데 효소가 없으면 저 반응이 아예 안 일어나 버려. 그래서 바이러스가 그 반응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숙주한테 들러붙어갖고 숙주가 그걸 다 분해해 놓으면 거기서 쪽쪽쪽 빨아먹는 거야. 그리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딴 데로 옮겨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니네 예전에 요새는 감기 많이 안 걸리는데 감기 걸려봐봐. 나을 때쯤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주변에 가족한테 옮기고 자기는 낫잖아. 옮겨간 거야. 숙주를. 바이러스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작용이 있지. 야야야야야. 동화작용 주로 어디서 하니? 대표적인 광합성이 엽록체에서 하잖아. 세포 미세구조 중에 엽록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물질대사 중에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이화작용을 어디서 하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하죠.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애가 이렇게 되고 여기 높은 에너지를 갖는 유기물에서 어떻게 된다? 낮은 쪽으로 무기물로 되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밖으로 ATP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체온 유지를 하기 위한 연로 발열 과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1몰의 포도당이 분해가 되면 얘가 32 ATP가 나오는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무슨 에너지야? 화학 에너지에 저장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체온 발열, 열이 올라가고 체온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발열 과정이죠. 발열이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이 ATP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건 동화작용이야. 이 ATP가 분해되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ATP 합성되는 건 이 결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세포호흡을 하죠.